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질병보험의 2의 두 번째 하고요. 마지막 간병보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병보험의 2의 두 번째 시간 보험금 지급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상해보험하고 정확하게 똑같고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뷰하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이거 5영업일, 10영업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급기일이 초과가 예상될 경우 시험 문제에는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때는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는 것이지 뭐 10영업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다. 기억하시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보험자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 80%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두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 나온 거 한번 보면요. 여러분이 3영업일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사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3영업일은 뭐부터 3영업일이냐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에요. 사고일로부터 아니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50%인데 여기 해지 환급금 한도 내에서 가지급한다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해지 환급금 아니다. 추정보험금의 50%다. 기억해 두시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 그랬죠. 괄호넣기 문제나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런 이제 보험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암보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암보험은 진단이 확정이 되면 진단금을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암은 일반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암은 아니지만 일반 암보다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또 대장 전망내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 뒤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대기기간을 둘 수 없다 그랬고요.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고 조직검사라든지 미세 바늘 흡인 검사, 혈액 검사의 현미경 소견 같은 것들을 기초로 암을 진단하고요.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받고 있다고 증명하는 문서화된 서류, 기록이나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암보험금의 종류 중에서 우리 정액보험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으시면 미리 약정한 그 보장 금액,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암 진단 급여금이고요. 개시일 이후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하죠. 뭐 최근에는 뭐 재발하는 경우 이럴 때 지급하는 경우에 상품들이 출시되긴 했습니다만 원칙은 최초 1회에 한해서 진단금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 암 입원급여금, 이건 입원 일당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로 면역력이 저하돼서 합병증이 생겼다.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마치고 요양을 하기 위한 요양 목적의 입원은 암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요양 목적의 입원인 경우에도 암 입원금은 지급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실제로 이게 말이 많은 그런 이제 항목이긴 한데 약관상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암 수술 급여금 같은 경우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고 급여금이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 1회당 얼마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암 사망보험금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고도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에 준해서 지급한다 그랬죠. 여기 80%를 50%로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보상 개시일 전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
그러면 개시일 전에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보상에서 제외될 거고요. 상품에 따라서 제자리암,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별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치료 중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럴 때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 입원 급여금은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동일하게 지급하겠죠. 여기 미보상이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일정 연령 이상자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예, 이런 암보험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 설정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는 90일이고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 내용들 확인하시고 다음에 우리 CI 보험이라 해서 크리티컬 일리스 치명적인 질병을 보상하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화상 또는 부식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보상을 하고요. 시험 문제에는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화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중대한 화상도 치명적인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피보험자의 자녀 수명이 6개월 이내인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다. 저희가 흔히 시한부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그 수명이 이제 6개월 이내다. 이럴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또는 더 높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50%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녀 수명이 6개월 이내인 경우면 지급이 되고요. 이때는 보험료 납입 면제니까 그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사망보험금 전액을 선지급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한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거는 가지급 보험금하고 똑같이 50%를 선지급 받는 건데 사망보험금을 돌아가시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 내용을 쭉 써놓고 얘는 어떤 보험이냐? CI 보험이다.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CI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이런 부분들 바꾸어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I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선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면제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념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갈게요. 어린이 보험은 가입 연령이 0에서 15세고요. 보장 내용은 이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질병, 자녀의 상해,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일단 사망 보장은 없어요. 사망 보장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여기에 태아 가입 특별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태아보험 하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법인격이 없지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틀린 거고요.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후에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것. 이게 이제 특별 약관인데 임신 후에 가입해야 되죠. 임신 전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출생 전후기 질환을 보장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수술하거나 미숙아 육아를 하거나 이런 보장 특약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흔히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이 태아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에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틀린 거죠.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험 대상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 보상은 해주지만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될 거고요. 고령의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서 선천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 맞는 얘기예요.
딱 하나가 틀렸죠. 뭐죠?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는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언제? 임신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요 개념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요. 치아보험은 가입 연령은 0에서 75세, 상품 형태는 만기까지 가는 만기형이 있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이 있고요. 갱신형은 알고 계신 것처럼 갱신하는 당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충치, 잇몸 질환, 보철 치료, 보전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운영하고 있죠. 면책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보상을 안 하는 기간이고요. 감액 기간은 뭐예요? 일정 기간 이내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지급하겠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감액 기간이에요. 요거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대기 기간,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질병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시험 문제에는 보험료 갱신은 보험 기간 중 3회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보험 갱신은 사전에 정한 기간에 갱신하는 것이지 몇 회 초과 금지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감액 기간은 운영하지만 면책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둘 다 운영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치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중에 한 보험이 출제가 될 거고요. 출제가 되면 중요한 개념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 포인트들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의 면책기간과 감면기간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아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거니까 충전, 우리 이렇게 충치 같은 거 생기면 이렇게 떼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충전이고요. 크라운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금이나 이런 걸로 씌우잖아요. 이게 크라운이에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는 보상하지 않고요. 감면 기간은 없거나 혹은 면책 기간 이후에 1년 이내에 감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철 같은 경우는 아예 치아가 없을 때 그 치아를 대체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틀니라든지 브릿지는 그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걸 할 때 원래 있던 치아에 같이 연결해서 끼우는 거거든요. 다리처럼 끼운다 해서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공의 치아를 끼우는 거를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죠. 근데 틀니는 그냥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이고 임플란트는 잇몸에 아예 이식을 하는 거고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없는 치료를 넣는 걸 우리가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 보존치료보다는 비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좀 긴 것이 일반적이고요. 감면기간도 1년에서 2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면책기간과 감면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우리 간병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이제 개념, 종합문제로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간병은 언제 되는 거냐면 활동이 불능이거나 인식이 불능한 이런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그걸 치료하기 위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간병보험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걸로 진단이 확정이 되면 간병 비용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연금으로만 지급한다. 매달 보상받는다. 일시금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금형도 가능하고 일시금형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에서 이제 LTC 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많이 불렀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개호보험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장기 간병보험 또는 장기 요양병원으로 그 명칭을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죠.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전신마비도 간병보험의 대상이다. 아니고요. 정신질환, 전신화상, 교통사고로 시력과 청력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간병의 대상이 되는 장애나 치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병보험에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실제 출제됐었던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 가끔 시험 문제 이대로 나옵니다. 필요성이 아닌 것은 첫째, 노인 질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간병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험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장기 간병 의료비가 부담되고 가족을 통한 간병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니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장기 요양시설 확대로 간병보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집에서 치료를 잘 못하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병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아닌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 범죄의 증가 때문에 장기 간병보험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때문에 간병보험이 생긴 것도 아니죠. 이 두 가지 지문도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기 요양급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이 등급판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거죠. 우리 장애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어디서 판단했어요? 통계청에서 관련된 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장기 요양과 관련된 장기 요양 등급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어디서 판단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억해 두시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수급 대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방법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매월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연금 형태만 지급된다. 틀린 거고요. 장기 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장기 간병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요양급여금과 치매 간병비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질병입원급여금이 있다. 또는 질병수술급여금이 있다. 장애수술급여금이 있다. 없어요. 간병보험에서는 딱 두 가지. 요양급여금하고 치매 간병비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 간병보험에 보장하는 종목 두 가지. 요양급여금, 치매 간병비 요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급할 때 우리 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이 등급 자체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가끔 출제가 될 때 하나가 출제가 돼요. 여기 보면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쭉 구별이 되어 있고요. 1급이 가장 심한 거겠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급은 상당 부분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4등급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경우, 5등급은 치매 환자로 인정된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요양 점수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요게 출제가 돼요. 45점 미만이니까 44점 이하가 되겠죠. 44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44점 이하인 경우에는 5등급이다 라든지 44점 이하인 경우에도 최하 등급은 보정해준다 라든지 틀린 거예요. 인지지원 등급이라 해서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환자로 인정은 해주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기준 점수가 몇 점이다? 44점이다.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 간병비 한번 보겠습니다.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는 90일이고요. 중증 치매가 지속될 때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치매 간병비가 지급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매 간병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치매로 진단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지속이 될 때 지급됩니다. 그래서 확정만 됐다고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속이 될 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급 형태는 마찬가지로 일시금이나 연금 다 가능하고요. 연금 형태로만 지급된다는 거 틀린 거고요. 중증 치매라는 게 있어요. 중증 치매라는 게 뭐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중증 치매의 요건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진단 확정, 인지 기능의 장애 요 두 개가 잘 짝지어져 있는 걸 찾는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증 치매는 진단과 인지 기능의 장애가 필수 요소다. 기억해 두시고 경증 치매 보장의 진단 보험금은 당연히 중증 치매보다 낮게 설계가 될 거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질병 관련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요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질병보험의 면책이고요. 청약 전 진단이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그 사이에 추가적인 진료가 없으면 보상한다 그랬죠. 5년. 그래서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을 한다. 이것도 질병보험하고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인데요. 이 보험금 대리 청구인은 무슨 좀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치료비나 간병비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건 치매 또는 뭐 중증 장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사망을 했으면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청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면 내가 청구해서 받는 건데, 내가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이외에 나머지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중증 치매나 이런 걸로 의사결정을 능력을 잃어서 보험금 청구 같은 걸 못하고 보험사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 이게 이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예요. 한번 볼게요.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리 청구인을 보험 가입 초기에 또는 가입하시고 나서 왠지 내가 좀 느낌이 안 좋아 할 때 중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걸 지정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위한 보험인데 내가 의사결정을 못할 때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전부 다 같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사고로 인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정 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숙제된 적이 없고 요런 내용들을 써놓고 이거는 어떤 제도냐? 보험 대리 청구인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도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데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지만 특이한 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당연히 면책인데 예외 조항이 있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으로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하고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 경우에도 그 수익자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나머지 수익자의 보험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그랬고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당연히 면책이고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이런 것들은 면책이고,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특히나 외국의 무력 행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당연히 면책이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복용 및 사용, 이걸로 인한 중증 장애나 치매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우리 간병보험에만 있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이런 신체 보조 장구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뇌 속에 선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는 인지기능장애에 해당한다. 인지기능장애에 해당하면 간병보험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생긴 질병이에요.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한다 그랬죠.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특히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 이런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제4편 우리 간병보험까지 제3보험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손해보험 모집인 시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